따라서 나의 분노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엇을 더 하는 것이 벅차고, 또 신체적으로는 충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황, 이런 것을 우리는 번아웃 또는 슬럼프라고 하죠. 근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영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휴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주환 교수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의 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번아웃과 슬럼프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뜻해요.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높은 회복 탄력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갖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인정, 사회적 인정에 중독되도록 세뇌받으면서 자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어서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오로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타인의 시선과 수많은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뇌.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뇌가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러한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적인 뇌는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 골프 선수와 초보 골프 선수가 있어요. 이 둘의 뇌의 활성도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초보 골프 선수는 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우죠. 따라서 모든 신체의 신경계를 담당하는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프로 골프 선수는 이미 이 과정이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세포 활성도가 적다고 해요. 이것은 모두 훈련을 통한 결과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뇌를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것을 그냥 아는 선에서, 인지하는 선에서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뇌의 반응 기제가 바뀔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변화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략 3주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뇌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 이렇게 3가지인데요. 감정 조절 능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의미합니다.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힘인 셈인 거죠.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고통이라는 감정이 왔다면 이것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기도 하죠. 한국인들의 충동 통제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높게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강요받은 참을성에 대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나치게 경쟁 중심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일단 참아내야 하는 고통으로 간주하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 통제력이 건강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긍정성이나 자율성, 이 2개가 균형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충동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충동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원인 분석력은 나에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한 사건을 낙천적으로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해요. 원인 분석력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닥친 사건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노나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에요.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러한 일들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나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나의 분노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즉 어떤 분노가 일어났다면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야기를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해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고 기억하고 판단하죠. 이러한 이유로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 지닌 신념체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뛰어난 사회성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역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그들이 쌓은 대인관계 능력에서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르기 마련인데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잘 나눠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삶 자체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사람을 정말 쉽게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한결같이 관심을 보내주고 또 신뢰를 보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떨지,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공감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보 전달, 또 다른 하나는 관계적, 함축적인 전달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소통 능력의 핵심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즈니스 관계라면요, 정보 전달, 소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변 친구들에게는 관계적이고 함축적인 전달 소통을 우선시해야 되겠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정보 전달 소통을 먼저 해야 할지 관계적 전달 소통을 먼저 해야 할지 잘 판단하기만 해도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크게 달라질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공감 능력이었죠.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 사람의 목소리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그리고 표정을 따라하기 등의 훈련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요, 이 능력의 핵심을 거울신경에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역겨운 냄새를 맡았을 때나 다른 사람이 역겨운 냄새를 맡는 것을 보았을 때나 신기하게도 뇌의 특정 부위는 비슷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의 뇌는 원래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뇌가 바로 공감 능력의 근원지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현재 상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공감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김주환의 회복탄력성이란 도서를 참고해서 강한 회복탄력성을 갖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요소와 그 방법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뇌. 두 번째, 자기 조절 능력. 세 번째, 대인관계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훈련을 통해서 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회복탄력성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번아웃과 슬럼프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보통 현재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냥 단순 계산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구간을 많이 지나왔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죠. 또 방법론에 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도서인 것 같아요. 번아웃 그리고 슬럼프에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은 분들께 긍정 심리학 전문가 김주환의 책 회복 탄력성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일시적인 실패, 좌절 빠르게 극복하신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